미국 정보기관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나는 미국 정보기관보다도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은 자기 생명이 걸린 것이고 미국 정보기관들은 그냥 직업인으로서 여러분들 받아들일 거라고요. 놀랍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unconditional surrender라는 그런 최후 통첩이 나온 겁니다. 정보기관들이 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때 지도자가 뭘 선택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보기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테헤란 is very close라는 겁니다. 핵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거의 근접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차이입니다. 핵무기 완성도에 대해서 미국 정보기관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해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이 아직 핵폭탄 건설을 빠르게 진전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고 미국의 이런 정보기관 CIA 같은 기관이,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바로 핵무기의 직전 단계까지 진전된 상태다.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모사드 견해하고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모든 게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트럼프 대통령의 unconditional surrender, 미국의 군사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판단을 잘하기 때문에. 그녀 툴시 가바드 국가정보국 평가국장이 뭐라고 말하든 의회에 나가서 나는 상관이 없다. 이란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매우 근접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대통령의 판단이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I think they were very close to having them. 핵무기를 손에 넣는데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판단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겁니다. 고급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국 평가국장인 툴시 가바드가 아직 그 정도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나는 그들이 거의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정확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만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도 대통령하고 문제인식을 같이 하는 겁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이스라엘 공격 효과는 이번 공격으로 최소 5개월에 최대 6개월 정도 핵무기 개발을 지연시켰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면에서 네타냐후가 여러분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 같아요. 전 세계가 아우성을 치더라 여러분들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네타냐후는 몇 달 안에, 그리고 아마도 초기 핵무기 장치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이란 핵시설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네탄자하고 포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모든 게 상황에 대한 판단인 거죠. 상황에 대한 판단.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여러분들 패착을 안 두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 놓치고 나면 다음에 기회가 안 옵니다. 다음에 기회가, 사람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오다 기회 안 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안 옵니다. 한번 흘러가면 기회를 못 잡는 겁니다. 네타냐후는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걸 기회가 다시 안 온다는 거를. 핵무기가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뭡니까? 그냥 모가지를 쥐트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네탄저하고, 여기는 표현 안 됐지만 테헤란과 네탄저 사이의 산악지역에 있는 포르도하고, 여러분들 이게 다 판단이에요. 판단.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말했다. 네탄저가 이번에 공격을 당한 것 같다. 6월 10일 기사입니다. 6월 13일 이스라엘 당국이 주장했다. 네탄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시그니피컨트 데미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12일 13일 연속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군이 이름 출격한 겁니다. 12일 13일입니다. 13일 날 동영상, 이스라엘의 이런 포격 이후에 네탄저 우라늄 농축시설 가까이에서 연기가 쏟아오르고 있다. 14일 뉴스입니다. 14일. 그러니까 12일 13일 14일 계속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군기가 가고 이런 포격을 가한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참 현명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 언론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동 여러분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선일보에 글 쓰는 걸 보면은
네타냐후가 죽일 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제가 전혀 이런 그런 한국의 농객들 글을 소개 안 하지 않습니까? 행편없는 글들이 전부니까. 다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요즘에 이런 제가 거의 이제 소개 안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개털리 개털. 반도의 지식인들에게 전부 다 개털이 개털. 개털리 개털리 개털. 나라가 죽든 살든 본인이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공부도 안 하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2일, 13일, 14일, 15일을 계속 추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어떻게 제가 받았는가 하니까 전기 작가를 자서전이나 평전처럼 쓰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작가 생활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사건을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건을 추적.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 양반이 무슨 경제학 박사인데 이런 걸 어떻게 저렇게 다룰까 생각하는데 그게 20년 정도 작가 생활하면서 작가 생활하면 여러분들 한 200편 이상 썼을 겁니다. 책을. 그러니까 책을 오가나이즈하고 정보를 여러분들 취득해서 연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차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정치 경제 시사 원하는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게 훈련이 되기 훈련이.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런데 교육을 통해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인 말을 하고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겁니다. 한국은 정치인들이 그냥 한마디로 이런 몇 개 줄 글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글도 이런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15일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농축 시설과 연구시설에 대해서 타격을 가했는데 not yet knockdown이니까 아직 이런 큰 타격을 미친 것 같지 않다. 15일입니다. 16일 날 국제원자력기구의 수장이 네탄저 핵농축시설의 원심 분리기가 완전히 디스트로이 파괴된 것 같다. 16일 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어제 다뤘습니다.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5시간 전에 유엔의 핵원자력기구에서 말했다. 네탄저의 지하 핵시설 2개의 홀이 있는데 그 홀이 이스라엘 타격에 의해서 타격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탄저의 핵시설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겁니다. 이제 확인된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나섰냐. 네탄저의 핵시설을 타격하고 다음에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연구소의 테헤란을 이름 타격하고 이스파한의 이름대 핵농축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이름 나선 겁니다. 행복한 하루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공격이 진가를 발휘한 겁니다. 언더그라운드 홀, 언더그라운드에 네탄저 핵농축시설은 언더그라운드에 2개의 홀이 있고 생산 캐파는 10만 대의 원심 분리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14,000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14,000대의 원심 분리기가 우라늄 농축을 여러분들 분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다루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국제원자력기구 포격 이후의 초기 입장입니다. 어제까지 입장입니다. 16일까지 포격이 현장의 전력을 차단하여 시설 지하에 있는 모든 원심 분리기 작동을 파괴했다. 그러나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서 직접적인 타격 징후는 없다. 어제까지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의 톱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원심 분리기가 굉장히 정밀한 제품입니다. 정밀한 제품이고 14,000대의 원심 분리기가 시스템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력이 갑자기 차단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정밀한 기구가 돼가지고 원심 분리기 하나가 타격을 받으면 전기가 셧다운이 되면은 그래서 항상 보조 전력 예비 전력을 사용하는데 포격이 보조 전력까지 다 끊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탄저의 핵 처리 시설은 엄청나게 이런 타격을 받은 거예요. 아주 정밀한 원심 분리기가 갑자기 이런 전력이 나가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14,000대가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게 뭔가 하니까 국제원자력기구 포격 후 6월 17일 입장입니다. 6월 14일 이후에 입수된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의 지속적인 분석 결과 나탄저 지하 농축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소를 확인했다.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서 직접적인 타격 징후는 없다. 여기 직접 타격을 받아서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본다.
위성사진에선 나탄저의 주요 지하홀 위에 작은 분화구가 있고 이란이 현장의 일부 분화구를 메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여러분 벙커버스트 표준형을 이용해 가지고 60에서 한 88 정도를 퍼부었는데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구멍이 뚫려 가지고 지하 45m가 여러분들 벙커버스트가 들어간 겁니다. 나탄저는 엄청나게 여러분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벙커버스트가 뚫은 구멍에 보수 작업을 지금 벌리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마음고님, 치유님, 크로바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쫙 추적을 해 나가는 겁니다. 10일, 14일, 15일, 16일째 전력 차단, 원심 분리기 타격 이까지 나왔습니다. 17일 날 원심 분리기가 보관되어 있는 14,000대가 보관되고 있는 지하 핵시설 45m 지역에 벙커버스트가 투입한 겁니다. 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겠냐. 제가 그래 궁금해가지고 원심 분리기가 어떻게 이런 구동되는지 아주 상세한 여러분들 엔지니어는 개념은 알 필요가 없지만 원심 분리기가 모타를 이용한 그런 원통 구조에서 우라늄을 분리하는 그런 과정에 이게 이런 보시죠. 분당 5만에서 10만회 정도 회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원통에 그 원통을 로트라고 부르는데 로트가 여러분들 5만회 10만회 정도 돌면서 이 물질을 분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고성능의 정밀 기계인 겁니다. 여기 모터의 동력을 받는 로트가 고속 회전하면서 6프라 우라늄 UF6 가스를 원심력으로 분리하는 원통 모양의 부품인데 로트는 매우 정밀한 제품이고 그리고 연결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서 원심 분리기가 갑자기 한 대가 파손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체 다른 데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홀까지 뭡니까 벙커버스가 이름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안에서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폭격에 의해서 벙커버스를 쓴 겁니다. 뭐 BLU 108인가 109인가 그럴 겁니다. 우라늄 원심 분리기나 농축 우라늄 강화 용기에 타격을 주면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원심 분리기 안에는 가스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은 특수 여름 제작된 강화 용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벙커버스가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뚫어 쓰게 되면은 안에서 폭발했을 거란 말이에요. 폭발했으면 원심 분리기나 강화 용기 안에 있는 농축 우라늄이 핵폭탄처럼 이런 인계점이 넘어가면 폭발하지 않지만 우라늄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아직까지 우라늄 누출은 크게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폭발하지 않는 거죠. 농축 우라늄이 핵무기 수준의 고농축이 아니기 때문에 핵폭발 가능성은 낮다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이 포르도하고 나탄저의 이름들 핵 처리 시설을 최고도 이름들 B2 스텔스기의 스플릿 B2 스플릿에 두 방을 실을 수가 있으니까 두 개의 지상 최대의 벙커버스트를 이름들 탑재를 해가지고 두 대를 출정을 시켰어요. 하나는 포르도에 두 방 떠뜨리고 한 방 이름 떠뜨린 다음에 이름 0.5초나 1초 후에 같은 구멍으로 한 방을 더 떠뜨리게 되면 80m, 100m가 뚫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핵 누출 사고는 약간 감안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농축 우라늄이 보관되고 있는 그런 용기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궁금해가 이런 원심 분리기를 보니까 뭐 엔지니어가 아니라도 상황이 다 이해가 됩니다. 우라늄 원심 분리기는 매우 높은 속도로 작동하며 분당 5만 회에서 12만 회 정도 돌아가는 겁니다. 엄청난 기계인 겁니다. 정밀한 균형과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셧다운이 되게 되면은 회전체의 속도가 예를 들어 5만에서 12만에 돌다가 갑자기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적 스트레스나 진동을 유발해서 원심불기의 로트나 베어링에 물리적 손실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폭격을 또 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원심 분리기에는 UF6 육불화 우라늄이 가스 형태로 이런 보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확보된 농축 우라늄은 특수한 그런 강화 용기, 강철이나 나부로 만드는데 보관돼 있는데, 그게 그 이런 큰 폭탄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게 강화 용기 같은 게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깨지게 되면은 고체 상태의 우라늄, 농축 우라늄이나 가스 상태의 우라늄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